향교에서 만나는 익산유교의 전통. 향교는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고려말 유학이 유입되면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향교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들어 향교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었다. 익산에는 용안향교, 익산향교, 여산향교, 하멸향교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임진왜란 등 전란을 겪으면서 대성전, 명륜당 등 향교의 주요 건물이 파손되고 복구되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5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유교 문화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익산의 대표적 향교를 통해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유교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600년 된 은행나무의 위엄, 익산향교. 미륵사지와 왕궁을 비롯한 백제문화유산의 명성에 가려서인지 금마에 익산을 대표하는 향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금마면 동고도로에 있는 익산향교는 1398년 태조 7년에 건립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962년 인조 7년에 중건되었다. 향교에 들어서면 명륜당 앞들에 우뚝 서 있는 은행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2500년 전 공자가 은행나무 그늘 아래 단을 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행단이다. 행자는 살구나무를 뜻하는 말로 공자의 고향에서는 행단을 살구나무 아래로 여긴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에서는 행단은 은행나무 아래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익산향교에 있는 것만한 위엄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를 찾기 쉽지는 않다. 600년에 달하는 수령을 자랑하는 익산향교의 은행나무는 둘레가 5m에 달하고 높이가 15m가 넘는다. 향교 설립과 함께 식수된 은행나무는 공자의 위엄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 남다른 자태를 뽐낸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은행나무는 수십 년 전에 벼락을 맞아 오른쪽 가지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그 위엄은 여전하다. 명륜당 앞쪽에는 배롱나무가 늘어져 있다. 2월이면 배롱나무에는 꽃이 핀다. 배롱꽃은 명륜나무에서 학업에 매진하던 유학생들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았으리라. 검은 기와와 푸른 단청은 조화롭고 그 가운데 핀 배롱꽃은 활용점정이다. 명륜당을 지나 대성전에 이르면 익산 최대 향구의 위엄을 느낄 수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맞배 지붕을 얹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성 10철과 우리나라의 18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익산향교는 익산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조선시대에는 교관 1명과 50명의 교생을 가르쳤다고 한다. 용안향교와 더불어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경교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익산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하다.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은 여산향교. 교동마을에 있는 여산향교는 1403년 태종 3년에 건립되었다.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교동이다. 교동마을 표주석에도 여산향교 입구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다. 교동마을 주민들은 여산향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 대부분의 향교가 그렇지만 여산향교 역시 지역 유림들이 십시일반에서 중건에 중건을 거듭했다. 지역의 학풍을 지키고자 했던 당대 지역 유림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려 말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향교는 여러 전란을 거치며 유실되었다.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중건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여산안교의 최대 유기는 6.25 전쟁이었다. 여산안교는 인공 치하에서 의용군 훈련소로 사용되었다. 지역의 젊은이들은 선조들이 사서와 오경을 읽었던 곳에서 총칼을 들여야 했다. 인민군이 공자를 좋아했으니 만무하다. 대성전에 배양된 위패는 물론이고 전해 내려오던 문헌 대부분이 이때 유실되었다. 여산안교 대성전에는 공자의 위패를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맹자를 비롯한 4명의 선인과 공자의 제자 1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산빛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성전에서 내려다보면 여산면 일대를 한눈에 끌어안을 수 있다. 지금은 많이 퇴락해서 대성전 3칸 반, 명륜단 5칸, 동제 2칸, 서제 3칸 등이 남아있다. 교관 1명과 70명의 교생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익산에서 가장 큰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익산 최초의 공교기관 용안 향교 1391년 공양왕 3년에 건립된 용안 향교는 익산 최초의 공교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념할 만하다. 용안 중심리에 세워졌던 것을 조선 태종 16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중건했다. 1927년 화재로 대성전 외에 모든 건물이 전소되자 그 자리에 용안초등학교가 들어섰다. 1961년 지역의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명륜당을 설치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용안초등학교를 지나면 주민자치센터 옆으로 동원이 있다. 동원 마루에서 용안초등학교와 면안담장 쪽을 보면 여러 기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남에까지 대동법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영의정 김육을 기리는 김육불방비이다. 김육은 평생을 대동법 시행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김육이 초류에 접어들어 공직에서 물러날 때쯤 그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졌다. 효종은 70세에 이른 김육을 좌의정으로 제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육은 효종의 정을 사양하며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간청했다. 토지 한결에 백미 시위두를 내라는 이 단순한 법령이 백성의 안위를 지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결국 김육의 노력으로 호남에까지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익산 사람들은 김육의 공을 기리기 위해 동원 앞에 공덕비를 세웠다. 김육 불망비는 익산에 2기가 있다. 하나는 용안의 동원 앞들에, 다른 한 기는 함나 조혜영 가옥에 있다. 동원을 지나 홍설문을 거쳐 수십 미터에 가면 하마비가 있다.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는 뜻이다. 하마비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용안향교에 다다른다. 용안향교는 다른 향교와 달리 대성전과 명륜당 등이 조밀하게 밀집해 있다. 용안향교는 근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와 중건을 거듭했다. 1961년 중건되고 1982년에는 충효관을 건립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충효관, 대성전, 명륜당 등을 보수하고 중수했다. 용안향교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수차례 중건과 보수 과정에서 힘들게 덜을 잡았기 때문이다. 고즈넉하고 아담한 용안향교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지역 유림에 의해 부활하고 철저하게 관리한 끝에 오늘날까지 익산 유교의 거점으로 남아있다. 함나 마을의 전통에 품격을 더하는 함열향교. 익산지 함나면 함나리에 있는 함열향교는
1437년 세종 19년에 건립되었다. 김한균과 조혜영 가옥 등 함나마을의 전통 가옥을 비롯하여 길을 따라 둘러진 돌담길과도 잘 어우러져 부잣집이 즐비했던 동네의 명성에 어울리는 향교라고 할 수 있다.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면 대성전 앞 은행나무가 볼만하다. 홍살문으로 들어서면 멀리 보이는 명륜당의 단청과 그 위로 솟은 은행나무가 반가이 맞이준다. 은행나무는 우람하지도 않지만 수영이 예쁘며 입이 넓고 풍성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대성전에는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중국의 5성인과 주의를 비롯한 송나라 때의 내현인 그리고 태계와 율곡 등 우리나라 18현인의 유패를 모시고 있다. 함열향교에는 공자의 영정을 모셔놓은 영소전이 있다. 공자의 영정은 1624년 남궁경이 중국 사행 때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봉안하기 위해 함열향교 내에 영소전을 세웠다. 함열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 서재를 비롯해서 영소전과 난심제, 교직사 등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함열향교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랫동안 풍속을 지키면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함나마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점이다. 함열향교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랫동안 풍속을 지키면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함나마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향교가 연간 한두 차례 제를 올리는 공간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데 비해 함열향교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단순한 유교문화 유적이 아니라 유교문화를 보존해 나가는 장소로서 함열향교는 오랫도록 익산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